안녕하세요. 올백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수학, 첫 번째 인공지능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학습 하겠습니다. 1번 기계가 인간처럼 스스로 지각, 학습, 추론하며 자연어를 이해하고 판단하여 행동할 수 있도록 이르는 말은 무엇입니까? 네, 인공지능입니다. 자, 2번 디지털 환경에서 문자와 영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포함하는 대규모 정보를 의미하는 용어는 빅데이터입니다. 세 번째, 알고리즘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알고리즘은 순차, 반복, 선택 구조로 설계할 수 있다. 네, 맞는 말이고, 두 번째, 순차 구조는 정해진 순서대로 작업을 수행하죠. 네. 세 번째, 반복 구조는 정해진 횟수나 조건만큼 동일한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한다. 맞고, 4번, 선택 구조는 주어진 조건에 따라 처리 내용이나 순서가 달라진다. 맞습니다. 5번에 알고리즘은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없도록 자신만의 기호와 방법으로 표현한다. 네, 틀렸죠? 5번이 답입니다. 4번, 다음 순서도 기호 중에서 비교 판단의 의미로 사용하는 것은 첫 번째는 입출력에 관련된 기호입니다. 입출력. 2번은 처리. 3번이 판단이죠. 판단. 4번이 표시 혹은 인쇄. 다음 4번, 5번이 시작 혹은 끝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이제 인공지능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네, 인공지능의 역사. 1.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자, 인공지능은 AI라고 하죠. AI. 인지, 학습, 추론, 행동 등과 같은 인간의 지적 능력을 컴퓨터로 구현하는 과학 기술입니다. 정해진 명령에 따라 수행한다는 점에서는 기존 프로그램과 같지만 스스로 판단하고 논리적 사고와 행위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챗봇, AI 스피커,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 의사 등과 같이 인공지능이 적용된 사례를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자, 챗봇은 실제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디지털 장치와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그 다음 인공지능을 말할 때 기계학습과 딥러닝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기계학습은 컴퓨터가 주어진 자료를 통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하는 인공지능의 구현의 대표적인 기술이다. 인공지능의 기술 중에 하나가 기계학습이란 얘기죠. 기계학습은 컴퓨터가 충분한 학습을 통해서 스스로 찾아낸 규칙을 새로운 자료에 적용하며 판단하고 예측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계학습은 인공지능의 하나의 기술입니다. 자, 그 다음 딥러닝은 기계학습의 한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한 기술이 기계학습, 기계학습의 또 하나의 세부적인 기술에 딥러닝이 있죠. 추상화된 인공신경망을 여러 층으로 연결하여 구현한 학습 모델을 통해 컴퓨터가 자료 속에서 규칙을 스스로 찾아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 예를 들어서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아기는 처음부터 고양이와 개를 올바르게 구별하여 인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번 묻고 반복적으로 학습함으로써 개와 고양이를 인식하고 구별하게 되죠. 컴퓨터도 사진에서 개와 고양이를 구별하려면 많은 양의 사진을 여러 층으로 구성된 학습 모델을 통과시키면서 학습을 통해 사진 속에서 고양이와 개의 특징을 파악하고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도식화되어 있고요. 확인해 보시고 다음 페이지. 즉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것이 기계학습이고 딥러닝은 그런 기계학습의 여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보안관계가 이렇게 되겠죠. 딥러닝은 인간의 신경망을 모방했다는 점 기억합시다.
예, 여러 가지 용어들이 등장할 텐데 튜링 테스트, 진리표, 전문가 시스템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공지능은 어떻게 발전하였는가? 1950년대 인공지능의 태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튜링이 기계의 지능을 구현하는 가능성을 제기하였고, 기계의 지능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튜링 테스트를 제안하였습니다. 튜링 테스트는 인간 평가자가 따로따로 격리된 공간에서 컴퓨터와 인간과 모니터 화면으로 각각 대화를 나눠보고 어느 쪽이 컴퓨터인지 구별하지 못한다면 그 컴퓨터가 최소한 인간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어느 쪽이 컴퓨터인지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컴퓨터가 인간을 따라한다면 인간의 지능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튜링 연구는 인공지능 역사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56년 기계가 인간과 비슷한 방법으로 추론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일명 다트머스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그때 인공지능이란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1960에서 70년대 인공지능의 황금기와 1차 암흑기. 자, 두 개의 숫자 0과 1로 제어가 가능한 기계의 지능을 구현하는 과정은 진리표로 표현된 논리식과 알고리즘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자, 알고리즘과 순서도는 알고리즘은 어떤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이를 알기 쉽게 기호와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순서도라고 합니다. 이런 일련의 절차가 알고리즘, 이와 같이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순서도라고 하고, 이때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기호, 그 다음에 평행사 변형 모양은 입력, 직사각형은 처리, 마름모꼴은 판단. 앞에 학습 문제에서 했었죠. 자, 진리표는 참인 명제는 1, 거짓인 명제는 0으로 하여 각 명제의 참거짓에 따라 2개 이상의 명제로 구성된 합성 명제의 참거짓을 결정할 수 있는데, 두 명제 x1과 x2가 모두 참인 경우 논리 곱, 그 다음에 두 명제 중 어느 하나만 참이어도 참이 되는 논리 합, 두 명제 중 반드시 하나만 참인 경우만 참이 되는 배타적 논리 합, x5r 등이 있다. 진리값을 나타내는 표, 다음 것들이 진리표라고 합니다. 중학교 때 집합을 생각해보면 x1이 참이 되게 하는 집합을 A, x2가 참이 되게 하는 진리 집합을 B라고 한다면, 논리 곱은 둘 다 참일 때, 둘 다 참, 1일 때 참이라고 그랬죠. 둘 다 참일 때만 참이고 그 외의 경우는 참이 아닙니다. 결국 교집합과 일맥상통하겠죠. 그 다음에 논리 합은 어느 하나만 참이어도 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을 의미하겠죠. 둘 다 거짓이면 거짓이고 어느 한쪽이라도 참이면 항상 참이 됩니다. 배타적 논리합은 참거짓이 하나만 참인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A만 참인 경우는 여기, B만 참인 경우는 여기. 따라서 x1, x2가 모두 거짓인 경우 이 바깥쪽에서는 거짓이고, 또 x1, x2가 둘 다 참인 경우 이 부분도 참이 아니고 거짓이겠죠. 대칭 차집합 모양의 벤 다이어그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를 기반으로 인공신경을 그물망 형태로 연결하면 사람의 뇌에서 작동하는 것처럼 아주 간단한 기능을 흉내낼 수 있다는 연구를 바탕으로 퍼세트론을 개발하였는데, 퍼세트론은 진리값이 같은 점들을 하나의 직선으로 그어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논리곱과 논리합은 가능하지만 지금 배타적 논리합은 아까 x1이 1, x2가 0인 경우가 논리합 1이었죠. 그 다음에 x1이 0, x2가 1인 경우, 이 경우도 논리합이 1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논리합이 1이고 이 바깥쪽은
x1도 1, x2도 1인 경우는 거짓이었습니다. 거짓. 그 다음에 둘 다 0인 경우도 거짓. 여기도 거짓. 그러면 하나의 직선으로 0과 1을 구분할 수 없죠. 이렇게 최소 두 개 이상의 직선이 필요하게 되어서 아까 퍼셉트론에 오류가 생기게 되어서 이제 다층 퍼셉트론을, 그러니까 2차원 평면에 국한되지 않고 다층적인 퍼셉트론을 개발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듯 하였으나 엄청나게 늘어난 연산량을 처리하는데 컴퓨터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에 1차 암흑기를 맞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살펴보면 1950년대 기계학습 이론이 도입되고 인공지능 역사의 시초라고 할 수 있고, 60년대의 퍼셉트론이 발생되면서 황금기를 맞게 되었는데, 베타적 논리합에 의한 문제점에 닥치게 되고, 거기에 이제 다층 퍼셉트론을 개발하여 해결하는 듯 하였으나 컴퓨터 능력의 한계에 의해서 1차 암흑기를 맞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1980년대 전문가 시스템에 등장하면서 부활기를 맞게 되고, 또다시 한계에 부딪혀 2차 암흑기를 맞게 됩니다. 1980년대는 인공지능의 부활기, 그리고 2차 암흑기라고 합니다. 특정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 시스템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호텔 예약을 받는다거나 특정 질환을 진단하는 의료 시스템처럼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컴퓨터에 기억시켜 일반인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전문가 시스템에는 0과 1 사이에도 여러 값을 가질 수 있는 퍼지 이론, 그 다음에 불확실한 문제를 표현하기 위한 확률적 기법이 주로 활용되는 등 수학 개념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1980년대 이르러 수학적 개념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해서 연구가 다시 부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유지보수에 필요한 방대한 관리 비용과 컴퓨터의 성능 제한 등으로 다시 암흑기를 맞게 되겠죠. 1990년대 인공지능의 부흥기가 돌아옵니다. 인공지능의 연구 방향은 슈퍼컴퓨터와 시뮬레이션 분야로 전환되었으며, 수학적으로 증명된 심층 신경망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연구가 지속되었습니다. 2000년대 힌턴이 심층 신뢰 신경망을 기반으로 딥러닝의 실용화 가능성을 보이기 시작했고, 다양한 기계학습 방법이 등장하면서 부흥기가 시작되었다. 최근에는 빅데이터 시대를 맞이했으며 인공지능의 빠른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왓슨과 인간의 퀴즈 대결, 그리고 유명하죠. 우리나라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 등은 AI의 발전을 보여주는 사례가 됩니다. 뒤에 알파고와 이세돌에 대한 얘기가 참고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1990년대 딥블루가 인간에게 체스를 승리합니다. 딥러닝이 등장하고 2016년이죠. 아직도 기억나는데 알파고가 인간에게 바둑을 4대1로 승리합니다. 그 다음에 규칙에 대한 학습 없이도 게임을 익히는 뮤제로를 개발했다고 하네요. 다음, 진리표와 논리회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하면, 아까 논리곱은 둘 다 참일 때 참이라고 그랬죠. 둘 다 참인 경우만 그 값이 참이고, 논리합은 어느 하나만 참이어도 참입니다. 전기회로로 친다면 논리곱은 직렬, 논리합은 병렬입니다. 여기가 닫혀 있어야 불이 들어오죠. 둘 다. 여기서는 어느 한쪽에만 불이 들어와도 전구에 불이 들어옵니다. 자, 베타적 논리합은 다른 것 같습니다. 서로 참거짓이 달라야 참이죠. x1이 참이면 x1이 거짓이면 x2가 참, x1이 참이면 x2가 거짓이라야 참입니다. 즉 여기가 닫혀 있으면 여기는 오프, 열려 있어야, 열려 있다가 오프죠. 그래야 전기가 불이 들어오고, 반대로 x1이 온에가 있을 때 오프죠.
x1이 오프에 가 있을 때 x2가 온에 가 있어야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둘 다 온이 되면은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혹은 둘 다 오프에 가 있어도 불이 들어오지 않겠죠. 전기회로로 이해해도 좋을 것 같네요. 다음 활동에서 기억, 니은, 디귿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x1, x2는 논리 곱이니까 여기가 어느 하나만 참이면은 여기까지는 지금 거짓이죠. 거짓. 여기까지는 거짓. 그 다음에 논리 합은 x3, x4가 둘 중에 하나만 참이어도 참이죠. 그러면 여기는 참이겠네요. 여기 배타적 논리합에서는 여기는 거짓, 여기는 참이니까 기억은 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x3 두 번째에서 x3가 제로고 x4가 1이면 논리 합에 의해서 이 부분은 참이죠. 참. 여기서는 참이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보니까 여기가 참이잖아요. 참이니까 이 부분에서 거짓이 나와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짓 참이어야 참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1이면 여기가 1이면 여기가 1이면은 1 나오니까 안 되고 거짓이라야 되겠죠. 니은은 0이 돼야 됩니다. 다음 세 번째는 여기가 베타적 논리합이 0이니까, 그리고 여기는 참 거짓이면 여기까지는 거짓인데 전체가 거짓이 나오려면은 여기가 참이 돼야겠죠. 그러면 디귿은 참 1이 돼야 됩니다. 여기가 0이 돼야 되겠죠. 여기가 잠깐만, 여기가 0이 되어야 00이니까 거짓이고, 그러면 여기가 0이 돼야겠네요. 네, 여기가 0입니다. 네, 이번 시간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